저런 모습이 왜 당시 윤석열 정부 때에는 안 나왔나.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당에서 이런 건강한 목소리가 나왔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본인이 요구하는 7가지, 그것도 많더라고요. 7가지 제안 사항을 가져오셨는데 뭐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실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에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저희가 조사 같은 거 요구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4번에 걸쳐서 특검법을 거부했던 그런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은 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과 반성이랄지 아직 뭐 여러 가지 조치는 지금 친윤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거나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야당 좀 많이 만나서 네. 듣기 싫겠지만 좀 많이 들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딱 김용태 위원장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2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사법과 관련 재판이 퇴임 이후로 네. 사법부에서 뭐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재판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지금 하고 있던 재판은 좀 받아줘라.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건 뭐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일과 상관없이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여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볼까요? 김용태 A4 용지 꺼내서 이 퇴임 후 재판 약속을 작심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품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보고 줄줄줄줄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서 이 퇴임 후에도 그럼 연기된 재판 받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모습이 살짝 김준욱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당시 대표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성사가 된 자리에서 이제 A4 용지 꺼내서 읽을 때 그때 모습이랑 살짝 좀 오버랩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5월이지 않습니까? 네. 작년 총선이 끝나고 720여일 만에 야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이 첫 만남을 갖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A4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그 여러 가지 그 제안의 말씀을 적어 가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처지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야당의 야당 대표였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과 불과 18일 만에 만나는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맺히고 그 A4 용지에 적어올 정도였는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런 모습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왜 당시 윤석열 정부 때에는 안 나왔나.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당에서 이런 건강한 목소리가 나왔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본인이 요구하는 7가지, 그것도 많더라고요. 7가지 제안 사항을 가져오셨는데 뭐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실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에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저희가 조사 같은 거 요구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4번에 걸쳐서 특검법을 거부했던 그런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은 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아까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을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지금 취임한 지 20여일 만에 네. 지금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랑 대표 만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적으로 이 대통령이 협치 의사가 있든 없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쓸말과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당 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S맨들밖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하냐면 김용태랄지 또 송원수 비대위원장이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7가지 개혁 이런 얘기는데 야당 대표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랄지 그전에 이제 당론 무효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과 반성이랄지 아직 뭐 여러 가지 조치는 지금 친윤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거나 안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야당 좀 많이 만나서 네. 듣기 싫겠지만 좀 많이 들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딱 김용태 위원장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2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사법과 관련 재판이 퇴임 이후로 네. 사법부에서 뭐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재판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지금 하고 있던 재판은 좀 받아줘라,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건 뭐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일과 상관없이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야당 대표라면은 당연히 대통령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말에 어떤 답을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 답을 들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언들, 가령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법 독립에 대한 문제, 서울 부동산 집값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제언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답을 명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사법 독립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사법 독립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약간 좀 불만스럽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7가지 제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무리한 거죠. 일단 어제의 이 자리는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물론 대충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알았어요. 뭐 추경 얘기할 것이다,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다른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G7 얘기 나올 거다, 이런 정도는 알았지만 일단 의제를 정해놓고 심도 있게 서로 밀도 있는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된 어떤 결론을 또 합의안을 도출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형식이죠. 앞으로 이제 그런 만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단초를 어제 만들어 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참모들이 7월 초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의미 중에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지면 그분하고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참모들의 판단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자주 만날 건데 누구랑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본인이 이 정치의 복원 또 대화의 복원 이런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만 얻어갔어도 굉장히 큰 걸 얻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